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인터넷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입니다. 대한전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한전선이 최근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좀 가슴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변동성장세, 급락장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한전선은 큰 영향은 없었어요. 상승분은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 아쉬운 요인들이긴 한데 자, 일단은 자, 중요한 부분들 2,100원 장기 평선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근데 12일 13일 월요일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기 평선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 평선에 다시 주가가 회귀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간 지금 여기서 좀 변동성 지지 구간들을 버티면서 돌파 시도를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돌파 시도를 해보다가 돌파 시도를 실패를 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좀 고가놀이를 하더라도 좀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주가가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100원대 여기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고가놀이 뭐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은 약간 여기 이 부분 지지 구간들 좀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들은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들. 여기서도 21선이 올라오는 시간 여기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21선이 지지를 받긴 했으니까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여기서도 21선이 올라오는 이 시간들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1선. 그러니까 숨고르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다음 주에도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 장기 이평선에 여기 장기 이평선 다시 회귀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와 줄 때도 됐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매수를 기대를 하긴 했는데 기간 금융투자 연기금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외국인들은 끝없이 팔고 있기 때문에 상세를 좀 주춤하는 모습들. 근데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량 소화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고 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소화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물량 소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는 거래량들에 달렸다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닙니다. 공매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는 좀 줄어들었는데 누적 공매도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매 비중도 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대폭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한번 좀 출렁거리긴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수급은 말이죠.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더라도 오늘 컨디션이 좋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더라도 내일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수급도 똑같은 거예요. 단기적인 영향들일 뿐이다.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가치에 수급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주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주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또 모멘텀을 찾을 것이다. 사업 보고서가 3월에 나왔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들도 나와주기도 했었고 1분기 실적도 나와줬죠. 이제 사업 보고서하고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죠.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 1분기 실적은 일단은 뭐 견고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뭐 혹시라도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은 수주 내용들, 수주 금액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는 HTS 여기서 다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구리값 변동여파 그리고 신한울 착공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개 복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들도 결국에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테마적인 요인들을 받게 되진 않아요. 테마적인 부분들
댓글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대한전선은 수주 그리고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여기 구리 가격이 굉장한 조정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 구리 가격들이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굉장한 상승 구간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4월 15일부터 19일부터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구리 가격이라는 게 2020년도부터 구리 가격이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증가됐다라고 해가지고 대한전선의 실적이 영향을 받았느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그랬죠.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반영이 되고 환율도 급등을 하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그것들을 다 반영을 긍정적인 수혜들을 다 반영을 시키진 않았잖아요. 이거 구리값 같은 경우에서는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전선을 좀한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상황들인데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소재로 전선을 사용하니까 소재를 구입하는 원자재 비용들이 감소가 된다. 원자재 비용들. 근데 판매가 되는 거에서 매출은 증가된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 가격만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안정화를 좀 시키는 것들이지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공사를 뭐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 것들보다 캐파를 여유롭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재 비용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게 훨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수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1,000원일 때랑 2,000원일 때랑 내가 1톤에 뭐 톤당 뭐 1,000억 어 톤당 뭐 톤당 1,000만 원 톤당 2천만 원 발주를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대신 이제 그거를 환율적인 부분들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해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고스란히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니까 뭐 일단 구리 가격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3월 13일부터 4월 25일 그리고 5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락한 거는 4월 19일부터 5월달도 그렇고 5월 13일, 16일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서도 대한전선이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면 오히려 구리 가격들이 하락을 하는 거에서 대한전선이 좀 동기화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관점들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경기 침체 신호탄인가 이게 조금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구리값 하락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행동이 구리값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해요. 봉쇄가 되면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었던 요인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원자재 소비가 좀 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구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긴. 근데 대한전선이 미국에 대한 발주가 좀 높은 상황들이니까 중국의 경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리값이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들 중국의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중국이니까 미국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조금 애써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뭐 여파들은 추후에 가면 확인이 되겠죠. 자, 일단은 주가 움직임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어떤 것도 단정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좀 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예감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숨고르기 흐름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보합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조정을 받고 보합권의 움직임들 21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타이밍들 재가면서 주가 움직임들 주시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